여러분, 갓두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오뚜기 식품을 두고 갓두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고요. 예, 심지어 2010년에는요 라면 제품군의 가격을 6.7%나 내린 적이 있습니다. 6.7%나. 그래서 오뚜기를 두고 갓두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소비자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갓두기가 배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이에요. 2008년 4월에 올리고요, 2010년에 내렸다가 2021년 뭐 7월이 되겠죠. 이달 중에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면요, 평균 인상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12.6%, 평균 12.6%입니다.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진라면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존 가격이 넘어선다는 이야기죠. 예. 게다가 선행면도 그만큼 또 올린다는 게 11.6%까지 올린다는 이야기. 11.6%. 자, 오뚜기가 올린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올릴까요? 농심은 안 올릴까요? 삼양은 안 올릴까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줄줄이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10%라는 수치를 보자고요. 10%, 11%라는 수치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으로 따졌을 때 가격 인상률로만 보면 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 우리가 물가를 올렸을 때 여러분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 물가는 2%대다. 그런데 이게 2배가 되면 초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이게 두 자리가 되면 거대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지금 라면을 이만큼 올린다는 것은요,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라면 하나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밥상 물가인데 라면 하나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확대 해석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시작점이라는 사실이 결국 다른 제품들의 가격도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인상될 수밖에. 왜냐?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오릅니다. 밀가루 가격, 팜유 가격 장난 아닙니다. 뭐 20% 30%는 예산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르고 있죠. 인건비는 또 어때요? 인건비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이 5.1%나 올랐으니 작년에까지 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까지 4년간 5년간 가면 더 커질 텐데요. 42%나 올렸어요. 42%.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42%를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것은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중에 핵심 정책이 최저임금인데 그게 4년 동안에 41%나 올랐다면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서민들은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웬만한 자영업자, 웬만한 기업 40%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규 회사가 만들어져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가 4년 동안에 41%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삼성전자 말하고 보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1년에 5% 6%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다른 곳은 죽어납니다. 중소기업 죽어납니다. 자영업자 죽어납니다. 그러니 인건비 올라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격을 올렸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설비 투자도 하고 자동화하겠다는 이야기죠. 자동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설비 투자도 하고 인력 충원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계속 올릴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생산자 물가 5월에도 작년 대비해서 6.4% 인상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쭉쭉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재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중간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입 물가는요. 수입 물가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6월에 잠정 2.3%가 올랐는데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하면요 14% 올랐습니다. 14%. 그러니까 어쩌면요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모든 물가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원자재도 오르고요.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중간재도 오르고요. 이건 수입 물가도 올랐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여기다가 최저임금도 오르고요. 주 52시간제도 도입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기업의 손해배상제도 이것도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험 수치도 제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야기할 때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을 대비해서 뭐 3%, 2.4% 올랐다 이런 게 지금 쭉 이야기해 보면 별로 안 믿기죠. 그죠? 2.4%가 아니라 지금 어쩌면 초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이렇게까지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소비자 물가는 현실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피부 물가예요. 지금 피부 물가는요. 이미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들고 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장을 보면요. 옛날에는요.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물건을 실어서 10만 원어치 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손으로 들고 다니도 가볍습니다. 그만큼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요. 저는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만큼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확대를 한다고 돈 뿌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어요. 이게 경제냐 싶어요. 솔직히 제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물가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일시적이다가 아니라 이미 물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미 지금 피부 물가는 인플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